자, 대칭 이동. 아까 이제 평행 이동은 점의 이동하고 도형의 이동의 상황이 좀 달랐죠. 그래서 그것만 좀 잘 주의해서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. 대칭 이동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. 대칭 이동이라는 건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어요. 예를 들어 볼까요? 어떤 x, y라는 점이 있어요. 일반적인 숫자로 들어볼까요? 3,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. 얘를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될까요? 3,-1이 되네요. 맞아요? 그러면 이제 대칭 이동에 대해서 정리를 시작해 볼 거예요. 어떤 x, y라는 점을 x축 대칭을 시키면 얘는 x값은 그대로이고 y값의 부호가 바뀌어요. 그래서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점을 y축에 대칭시키면 어떻게 될까요? y값은 그대로인데 x값의 부호가 바뀌어서 얘를 y축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x, y가 돼요. 여기까지는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? 자, 그 다음에 이 점을 원점 대칭 시켜볼 거예요. 원점 대칭. 점 대칭이라는 게 뭐예요? 점 대칭은요, 사실은 뭐 이렇게 와도 똑같은 말이긴 한데 얘를 180도 삥 돌려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.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1이거든요. 즉, 얘를 원점 대칭 시키면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y가 돼요. 둘 다 부호를 바꿔주는 거예요. 여기까지 됐습니까? 그런데 원점 대칭이라는 건 얘를 x축 대칭을 한번 시키고 y축 대칭을 한번 시켜도 돼요. 거꾸로 y축 대칭을 한번 시키고 다시 x축 대칭을 시켜도 원점 대칭이 돼요. 그러니까 저거 두 개를 섞은 게 원점 대칭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. 됐어요? 됐어요? 자, 그 다음 얘기. 이 점을 y는 x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볼 거예요. 이 점은 뭘까요? 직관적으로 딱 생각해보면 1,3이 될 것 같아요. 그쵸? 그쵸? 즉, 얘는 y, x예요. 즉, x 자리에 y를 집어넣고 y 자리에, 뭐 x, y를 바꾼다.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. 됐죠?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요쯤 되거든? 대충 느낌이 그렇죠? 얘는요, 얘를 원점 대칭시키는 애하고 똑같아요. 즉, 얘를 원점 대칭시킨다라는 건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. 됐어요? x, y를 바꾸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x, 마이너스를 둘 다 붙이는 거예요. 자,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4개만 나와 있어요. 자, 이제 그 다음 얘기, 요 밑에 얘기부터가 이제 중요한데, 이 밑에 얘기를 안 외워도 된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뭐 안 외우면 되게 나중에 고생해요.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. 자,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. 얘를 이제 일반화 시켜볼게요. 이제 이렇게 숫자로 가지고 하는 건 간단한 아이디어를 잡기 위해서 한 건데,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. 어떤 점 x, y가 있었어요. 얘를 x는 a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볼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요 점이 나오겠죠. 그쵸? 자, 이제 x는 a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
과연 저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? 첫 번째, y좌표는 변함이 없어요. 지금 보면. 그쵸? 그러면 얘는 뭐 콤마 y인데 도대체 이 p가 뭘까요? 라는 거거든. 근데 p하고 x를 더해서 2로 나눈, 즉 얘와 얘의 중점이 얘가 되거든. 됐어요? 그래서 p를 2a 빼기 x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얘를 안 외우면 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되게 힘들어져. 어려운 문제에서. 그래서 외워놓으면 되게 편해요. x는 a에 대한 대칭을 2a 빼기 x. 사실 점 상태에서는 안 외워도 되는데 나중에 도형을 어떻게 움직여라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. 2a 빼기 x 이렇게 돼요. 그러면 얘를 y는 b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될 거란 말이야. 그쵸?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y는 b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좌표는 그대로일 거고 y좌표가 2b 빼기 y가 될 거야. 원리는 똑같아요. 그쵸?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가 요 점이 a, b라는 건 이해가 됐죠? 그쵸? 얘를 a,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봅시다.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? 그러면 얘를 a, b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2a 빼기 x, 2b 빼기 y예요. 됐어요? 됐어요? 사실은 지금 요 밑에 있는 아래 세 개가 점으로 따지면 되게 쉬워. 예를 들어 볼게.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만들어 볼게, 문제를. 귀찮으니까 6,1을 3,3 3,3에 대해서 대칭시킨 요 점은 뭡니까? 라고 묻는다면 저 공식을 외운 사람은 이게 AB거든. 2A 빼기 X 2B 빼기 Y 이렇게 써서 이 0,5인데요? 이렇게 쓰거든? 그치? 사실은 점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. 솔직히 점은 얘가 A, B 나 얘 몰라요. 얘랑 얘랑의 가운데가 얘예요. 그러니까 A 더하기 6을 2로 나눈 게 3이고 B 더하기 1을 2로 나눈 게 3이에요.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? 됐어요? 이게 2A 빼기 X, 2B 빼기 Y가 나온 개념이니까, 원리니까. 똑같은 말이에요. A는 0, B는 5 이렇게 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얘가 아니야. 나중에 이제 좀 들어온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. 어떤 직선을 이 점 1,4에 대해서 대칭시켜 달래요. 그러면 얘가 얘를 중심으로 뱅글 돌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. 됐어요? 얘를 알려줘. 얘는 아무렇게나 잡아볼까? 3분의 2x 빼기 3, 2. 뭐 이 정도 잡을까요? 네. 됐어요? 얘를 1,4에서 대칭 이동시켜 보세요.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? 이거를 원론으로 풀려면 되게 길어요. 그런데 방금 배운 2b 빼기 y는 3분의 2에 2a 빼기 x 빼기 2 이렇게 쓰면 이게 얘의 방정식이 돼요. 그래서 2a 빼기 x, 2b 빼기 y라는 식을 알고 있으면 매우 편합니다. 안 그러면 되게 귀찮은 짓을 해야 돼요. 사실 그렇게 귀찮은 짓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도 않거든. 나중에 이제 배우게 시킬 거야. 근데 어쨌든 저 식이 나오게 된 유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? 여기까지는 할만해요? 자, 그 다음 얘기 뭘 해야 될까요? 이제 도형을 얘기해야 돼요.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. 얘 점이 아니라 어떤 식을 X축에 대칭할 거예요. 그쵸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다행히도 얘는 똑같아요. 이 구조가. 그래서 X축 대칭하면 이렇게 쓰면 된다. 이런 뜻이에요. 즉
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. 얘를 x축 대칭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됐어요? y 대신 x축에 대칭하면 y 값이 바뀔 거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라고 놓으면 끝이에요.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방정식이에요. 됐어요? 그러면 얘는 y는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. 만약에 얘를 y축에 대칭시켜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죠?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돼요. 그럼 얘는 y는 2배의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 이렇게 쓰면 그냥 끝나요. 대칭이동은 되게 간단해요. 기본적인 대칭이동은 상황을 외워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. 끝! 그래서 점의 이동을 기억하셔야 되고요. 도형의 이동에서도 똑같이 대입하면 돼요. 그래서 다시 쓸 필요가 없어요. 됐죠? 네. 끝! 그러면 이제 또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. 자, 여기 271쪽 개념 체크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보세요. 이제 오늘은 아마 1, 2, 3번까지만 할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뭐 뒤에 대한 얘기는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. 자, 필수예제 1번 가볼게요. 72쪽에 272쪽에 마이너스 2,3을 x축 대칭한 점을 P라고 한대요. 자, 얘를 x축 대칭 이동한 거는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이에요. 그쵸? x축 대칭 이동하면 y값의 무어가 바뀐다 라는 걸 이해하면 되고요. 얘를 y축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하면 y축 대칭 이동한 점은 x값의 무어가 바뀌어요. 그 다음 PQ의 길이를 구하래요.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. 루트 이것 빼기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것 빼기 이거의 제곱 루트 52 이게 2루트 13인가요? 13 곱하기 4일 거예요. 그쵸? 자, 두 번째 y는 2x 더하기 k를 x축에 대칭 이동한 직선 x축 대칭했대요. 자,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현아? 그쵸? 마이너스 y는 2x 더하기 k 이렇게 돼요. 그러면 얘가 뭐 정리 다시 할 필요 없어요. 얘가 3,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집어넣으면 되겠죠. k가 마이너스 8이네. 됐죠?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1 얘를 y는 x에 대칭시켜 본대요. 근데 도형을 대칭시키나 이 중심 있지 얘를 여기에 대칭시키면 이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될까요? 1,2가 될 거예요. 그쵸? 그런데 이 중심이 어디를 지난대? y는 ax 더하기 b를 지난대요. 그러면 얘를 집어넣어 보면 2는 a 더하기 b 이렇게 돼요. 그래 놓고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래요. 그냥 끝났네요. 2네요. 자, 됐어요?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렵지 않고요. 오히려 이제 4번부터가 대칭 이동에서 되게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요. 근데 오늘은 안 할 거예요.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. 4번, 5번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, 자, 3번 개념은요. 이거 수능에도 종종 나오고 수능뿐만 아니라 나중에 되게 잘 이용되거든. 수능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기하에서도 나오고 이러는데 애들이 되게 이걸 잘 못 이해해서, 자,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. 3번.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가
이 중학교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. 어떤 좀 적당한 문제집을 보면. A가 0,1이에요. 그 다음 B는 6,3이에요. 자, 가볼게요. 요 위에 어떤 점 P가 움직이고 있어요. 그러면 얘는 여기를 갔다가 여기를 갈 거거든요. P가 만약 이쪽에 있다면 이쪽을 갈 거고 P가 만약 이쪽에 있다면 이렇게 갈 거예요. 도대체 제일 짧게 가려면 첫 번째, 거리는 얼마일까요? 두 번째, 도대체 저 P점이 어디에 있어야지 최단 거리가 될까요? 뭐 이런 얘기를 물을 거예요. 됐습니까? 혹시 아이디어? 아이디어가 있을까요? 어디를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? P를 얘 더하기 얘인데 얘를 이쪽으로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묻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얘를 이쪽으로 대칭시키면 얘가 어딘가 P까지 간 거리가 여기서 P까지 간 거리랑 똑같아요.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든요. 그러니 이 입장에서 여기로 가는 최단 거리는 그냥 직선을 그으면 되는 거죠. 그러니 얘 입장에서도 아, 이 점을 찍고 가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됐어요?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디를 찍어야 될지가 잘 안 보이지만 얘를 이쪽으로 대칭시키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건 그냥 직선을 그으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AP 더하기 여기가 P인 거죠.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할 때 대칭시켜서 이렇게 구합니다. 됐어요?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됐습니까?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쪽이 6, 이쪽이 4,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니까 요 길이는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게 2루트 13이에요. 네, 이렇게 됩니다. 만약에 이 점을 묻는다면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고요. 직선의 방정식의 x절편을 찾으면 돼요.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. 됐죠? 됐어요? 네.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응용한 문제가 3-3번 문제 같은 케이스예요.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? 3-3번. 아이디어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해보세요.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얘가 이 벽을 찍고 이 벽을 찍고 이 벽을 찍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. 됐어요?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얘를 이쪽에 대칭시키고 얘를 이쪽에 대칭시켜서 여기를 일직선으로 있는 게 최단 거리예요. 됐어요? 네. 자, 네, 여기까지 하세요. 여기까지 하시면 오늘 할 거는 끝날 것 같아요. 나머지 뒤쪽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러면 도형의 대칭 이동 연습 문제까지 푸셔야 됩니다. 연습 문제까지 푸셔야 돼요. 여기 저 평행 이동의 연습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. 평행 이동의 연습 문제까지 풀어가지고 오셔야 돼요. 지금 쭉 하세요.